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드디어 올해 첫 FOMC 회의가 끝났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한다 연준아, 고맙다 연준아, 우리 이렇게 한번 또 칭찬을 해주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면면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먼저 확인해 보고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면 일단 화요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수요일 날 보면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그리고 금요일에 보면 크리스토퍼 월러라든지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첫 FOMC 회의 이후에 주요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매우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니 해도 파월 의장이 중요하겠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 지표 중에서는 화요일에 발표되는 현재 미국의 12월 수출입 동향 지표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발표 예정인 미국의 2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여기서 이제 같이 보셔야 될 거는 우리가 1년 후에 소비자들이 1년 후에 기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만큼 되는지, 직전에는 3.9%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과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실적도 계속해서 발표가 되는데, 일단 이번 주에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실적 측면에서는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찌됐건 S&P 500 기준으로 상당히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도 여전히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우선 FOMC 회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의 방향성에도 꽤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요.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거의 한 50분 가까운 기자회견 중에서 다양한 얘기들을 했는데, 요약을 해보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을 정리해보면 한 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모습, 이거를 이제 연준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연초 이후에 상승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주식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채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 자체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의 낙폭이 훨씬 더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기물 중심의 채권형 ETF, 가장 대표적인 게 TLT 정도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의 연초 이후의 퍼포먼스가 매우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뿐만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시장의 모습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물자산, 가상화폐, 그러니까 작년에 상당히 좀 위축되었던 자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 여건이 매우 좀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때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약간의 부의 효과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럼 좀 더 소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 소비의 문을 더 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매우 좀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연준이 이 금융 여건을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긴축적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게 작년의 기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에서 파월 의장이 우리 그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라는 발언을 하니까 시장의 주가 지수도 올라가고요, 채권 수익률이 더 떨어지고 따르는 약세로 가고, 이런 모습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좀 고려해봐야 될 거는, 여전히 제한적인 긴축 정책을 좀 지속을 할 거고, 연내에 couple of라고 얘기했는데 한 두어 차례 정도의 추가적인 인상도
논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시장에서는 크게 뭐 약발이 안 먹힌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연준이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하고 원하는 답들을 해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FOMC 전후의 움직임을 바로 비교한 건데 일단은 FOMC가 끝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장기물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 국채 수익률이 더 하락하는 모습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준의 금리 인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봇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기 둔화를 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이 장단기 금리 차의 확대가 좀 더 커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간밤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리 전망에 대한 부분도 좀 달라지기는 했어요. 이미 지금 보시면 이렇게 회색선으로 그어져 있는 게 5.1%예요. 작년에 연준이 올해 연말, 그러니까 2023년 연말쯤에는 이 정도 금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5.1%인데 지금 여러분 그림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상당히 격차가 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시장의 기대는 올 하반기 정도에 가면 이 금리 레벨이 지금 대략 4.1에서 4.3%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리 인상을 해서 4.75%이거든요. 그러면 대략 이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려면 어때야 돼요, 여러분? 50bp 정도를 더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봤을 때 한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괴리가 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회의에서 연준이 과연 이 시장과의 괴리를 맞춰줄지 아니면 또는 또 다른 내용을 얘기할지,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금융 환경, 금융 여건 이거 관련해서 다양하게 좀 시간을 들여서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미국의 금융 환경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뭐 자산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부채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미국의 금융 환경을 체크하는 지표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투자은행에서 하는 게 있고요. 블룸버그라고 하는 민간 시장 조사 분석 기관에서 하는 게 있고, 또는 이제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에서 하는 게 있는데, 다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다 이렇게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이렇게 상당히 금융 여건이 타이트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적어도 이제 최근 3개월 사이에서는 계속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향후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나 실마리는 뭐냐면 연준 파월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과연 연준이 보고 있는 이 금융 환경과 관련한 지표는 뭐냐라고 어떤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회의록을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다가 FOMC 회의록,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이 FOMC 회의록은 킵해 놓도록 하고요. 나오면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투자자들은 리스크 온, 리스크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원자재도 마찬가지이고요.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이머징 통화나 이머징 증시의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달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달러 외 자산으로 자금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 1월만 놓고 보면 거의 한 이틀 정도 빼고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제 연준이나 또는 물가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시장이 거기에 대한 민감도도 좀 많이 둔화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는 실물 경제와 관련한 지표들의 움직임, 또는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기업 이익, 즉 실적과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였죠? 2월 1일 날 발표된
고용 관련한 데이터, 그리고 오늘 발표될 고용 보고서 관련한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1일날 발표된 구인 이직 보고서, 즉 졸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노동시장의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를 찾는 기업과 그리고 일을 하고 싶은 재직자 또는 구직자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수급 밸런스를 보는 게 과연 이제 실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얼마나 나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난 12월 달에 구인 일자리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전에 1.7개였던 게 1.9개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기업들이 일할 사람들을 못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근로자들도 쉽게 정리해고라든지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월 의장이 이 미국의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몇 가지 사례를 든 게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타이트한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 발표될 고용보고서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임금 상승률 관련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상품 물가는 거의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잡히고 있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 서비스 물가이거든요. 그 서비스 물가를 자극하는 가장 키 포인트가 바로 이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임금 추적기에서 구직자와 재직자 간의 임금 상승률이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그걸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취업자 수가 얼마만큼 증가했느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임금 상승률이 얼마만큼 둔화가 됐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0.3% 정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지표에서도 역시 임금 상승률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소비자 기대 조사도 발표가 돼요. 특히 이제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기대 조사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인데 이게 계속해서 확장세를 이어나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 또는 소비 의욕,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소비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이유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안 드릴게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일단은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단기, 즉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합니다.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 최근에 이렇게 작년 중반 이후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3.9%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 이게 좀 더 내려오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 이 움직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발표된 그저께 발표된 스페인 같은 경우, 또 오늘 발표된 우리나라 물가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일단 예상외로 또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소비자 심리 지수에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유가거든요. 특히 미국의 가솔린 가격, 갤런당 가솔린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시장은 당분간은 연준이라든지 또는 물가가 둔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 영향도 자체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장에 좀 더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바로 이 기업 이익이라든지 실물 경제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유명한 시중 6대 은행이 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부터 시작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든지 JP모건이라든지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시티은행, 이들 기업들은 일단 1월 중순경에 이미 실적 발표가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대비해서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항목을 이제 쌓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그러니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여기 보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많은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쌓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팬데믹이 좀 완화가 되는 시점에서 보면 이게 전부 다 기업 환급이 돼서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다시금 이 대손 충당금을 대폭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향후에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 또는 혹시나 모를 손실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기업들의 실적과 실물 경기의 둔화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 주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 연준아, 고맙다 연준아 예요. 일단은 허키샷 메시지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연준이 최초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에서 언급을 했고 이걸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물가나 금리 쪽보다는 이 실물 경기 지표 또는 기업 실적에 좀 더 눈여겨보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그런 그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경제가 현재의 구간을 잘 버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는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에 주요하게 좀 봐야 될 일정 중에 일단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부채 한도와 관련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지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좀 만나기도 했지만 아마 그 접점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미국은 양원제잖아요. 상원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잡고 있고요. 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공화당이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대립이 팽팽하게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점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월도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요. 2월도 1월과 같은 멋진 상승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